자,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적 휴전 합의 선언을 한 3시간 후 이스라엘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미사일로 공습을 가했다. 강력 대응하겠다. 라면서 이스라엘이 보복 폭격을 했어요. 그러자 이란이 저 이스라엘 거짓말이에요 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휴전 위반이다 라며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양국에 좀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didn't like the fact that Israel, they violated it, but Israel violated it too.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they're doing. 굉장히 격앙됐어요. What the you 라는 욕설까지 썼는데 탁 또 이스라엘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설명에 따르면 이란이 미사일 2발 내지를 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이란의 레이더 기지를 완전히 다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을 꼽아서 그렇게 욕설까지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하메네이 정권도 다 교체할 수 있고 저 이란 체제도 다 바꿀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지금 딱 멈춘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불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벙커버스터도 주고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만족해야지 그걸 못 찾고 또 때려. 뭐 지금 그런 심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을 하는데 시간을 정했잖아요. 무력 사용 금지 6시간, 그리고 이란이 12시간, 이스라엘 12시간. 근데 그 아주 미묘한 타임이 그 사이에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로서는 좀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여기에서 멈춰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전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적절한 시기에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적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다시 이것이 전쟁이 확전된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어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식으로는 F워드라고 해요. 그 첫 단어를 이용해서 F워드까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란을 압박해서 다행히도 이것이 다시 가라앉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이 이란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우크라이나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다음의 문제가 한반도로 미국의 관심이 옮겨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되는 것이 한반도 상황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될 때가 된 것이고 이번에 나토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 조기에 방미를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로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모든 걸 다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수준에서 소위 말하는 가리마를 탄다고 하잖아요. 큰 흐름을 잡아주신다면 실무선에서 협상을 잘해요. 대한민국 외교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이 핵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혀서 논란입니다. 자, 핵 활동 복원을 위한 일련의 준비를 미리 해두었다. 공격받은 핵시설 피해 규모 평가 중이다.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리고 이란이 저러다가 벙커버스터 또 들어가요. 저거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란으로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대국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스라엘한테 힘 한 번 못 써보고 방공망이나 지휘통제시설이 무력화됐잖아요. 거기에다 미국까지 참전해서 벙커버스터로 관련 시설까지 폭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의 피해가 적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휴전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면은 사실 또 다른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란이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무력 충돌에서도 또 피해를 입는 것은 이란 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은 저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하더라도 실제 협상에 들어간다면은요
과거 이란 핵 합의보다는 보다 비핵화 쪽에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강제 비핵화. 그러니까 이란이 자발적인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강제 비핵화 조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입해 보면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꼭 뭐 무엇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할 것처럼 협상을 하겠다라는 국면에 조금은 우리 역대 정권들이 좀 휘둘린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사실상의 실전, 핵 탄두로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범철 전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이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을 네.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 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억제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독자적 군사력에 더해서 한미동맹을 잘 강화해서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한국의 증시라든가 한국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거두려는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현 정부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과정도 사실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정부 때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쉽게 이루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의 경험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한미 간의 철저한 조율을 통해서 북한을 정말로 차분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진전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이것은 긴 과정 속에서 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관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교양 있게 우아하게 하신 거죠? 네, 뭐 진정성 있게 했습니다. 네, 신범철 전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